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해운 동국과 함께하는 사주 명리 여행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날짜가 4월 9일이군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는 그 미시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2시 4분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진이 이제 이모 일진인데요. 오늘 제가 상관을 천간에 띄우고 또 지지에는 편관 오화를 띄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명리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이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상관이 되겠으며, 그리고 오화는 이제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이 방송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화면상에 보이다시피 타다 남은 제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첫 타이틀 화면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삼합 그 신살론에 있어가지고 그 화계살입니다. 그래서 이 화계살이 이제 우리가 복직이나 복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충전소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운 동국과 함께 사주 명리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재활센터라 그러죠. 재활센터 그 화계살입니다. 화계살입니다. 자, 먼저 그 우리가 이제 띠로 보통 이제 이 삼합신사를 봅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그 범띠입니다. 범띠, 범띠, 말띠, 그리고 개띠가 되겠죠.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 그리고 원숭이띠, 그리고 쥐띠, 용띠, 그리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막, 즉 그 인범말 개띠는 이 개술자가 사주 그 명식에 있을 때나, 그리고 큰 대운에서 찾아올 때, 그리고 연운에서 찾아오거나 월운이나 일운에 찾아올 때를 우리가 화계살 인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띠, 닭띠, 소띠는 이런 소축, 소를 보게 되면 이제 화계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자진 띠생들은 진, 용이 화계살 인자이다 이렇게 보시고, 해묘미 띠들은 미토, 양이 화계살 인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 토끼띠, 돼지띠, 양띠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계살 미가 사주팔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계살이 모두 진술충미죠. 술은 가을의 토, 축은 겨울의 토, 그리고 진은 늦봄의 토, 그리고 미는 늦 여름의 토입니다. 자, 각 계절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 작용을 하는 토라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즉 그 나중에 이제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토의 작용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평정심, 안정감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행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 오행이 없어서 외부적으로 어떤 불안한 환경에 적게 되면 조금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좀 단점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그 토는 사주팔자 명식에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화개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재충전입니다. 재충전 그리고 재장전을 위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화개살이란 과거죠. 이 과거 화려하고 왕성했던 전성기 시절을 마무리하고 이 재기복구입니다. 재기복구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작 무대를 열기 위한 이 재화 센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이 보통 이제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식의 이제 반복 숙달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명 재생 또 창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성시절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술토의 작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술토는 인오슬의 계정이죠. 인, 봄과 말과 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술토 작용은 이 술신정무라고 하죠. 술신정무가 이 술토라는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지장간이라 하죠. 이 지장간이 이 계술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죠. 그 초기, 중기, 이 여기 기운 중에서 계술자 안에 품에서 정화로서 알불로서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불씨가 과거에는 이 인이라는 범이라는 오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그 인오술 궤적은 우리가 말하는 여름의 궤적입니다. 여름의 궤적. 즉 인에서 이 병화가 즉 입춘이라는 1월달 인시에 이 병화가 이 인목에서 장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운성으로 장생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인해서 어떤 새로운 기운으로 이렇게 먼저 객지 무대를 밟고 첫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병화가 오의 최고의 경지의 이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 내가 빛이 바라는 어떤 그런 인자의 뿌리를 박는다. 그래서 우리 12연성적으로 제왕지에 등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병화가 제왕지에 등극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의 자태를 뽐내고 다시 내 고향인 병화, 태양의 고향인 이 계술자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동안에 인과 오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활동했던 어떤 피로도를 이 계술자 안에서 조금 복구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병화는 술에 포장되어서 다음 인에서 장생될 때까지 어떤 재생을 위한 복구 작업, 그래서 이제 치유하고 쉬고 하는 어떤 재생을 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술자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자의 작용이 이렇게 임묘 병술이 병화가 술에 임묘된다, 갇혀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결과적으로 병화의 고향은 계술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축자도 마찬가지죠. 소축자가 뱀사, 유축, 이 삼합운동이죠. 삼합운동이 가을의 이 궤적을 그립니다. 그래서 사중에 경금이 장생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경금은 우리가 보통 그 입하절이죠. 입하절, 사는 입하절입니다. 입하절에 이 나무에 보면 감나무에 보면 감열매가 하나 자그마하게 자라는 광경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월에 경금이 장생, 새롭게 시작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유에서 자기의 어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제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제왕의 자리에 등극함으로써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력이 만세상에 펼치고 끝남으로써 이 축을 만나게 되어 다시 이런 어떤 입하절에 경금이 장생할 것을 대비해서 소축자라는, 즉 12축이죠. 12축 이 소한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경금은 이제 그 소축자 안에서 갈물이 되어서 쉬어야 된다 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이런 계적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은 신자진입니다. 자, 원숭이 신, 진이죠. 자, 신자진은 우리가 말하면 겨울의 궤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궤적은 이 임수입니다. 요 신에서 임수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장생을 해서 임수가 자의 제왕제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다음에 진이라는 용에 내가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진을계무라 하죠. 을계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기 글자인 계수로 변질돼서 아주 그 자그마한 모습으로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즉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의 몸을 다시 가누어서 이런 어떤 신이 올 때, 입추가 올 때 다시 나는 태어나겠노라고 이런 진 속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미의 해묘미입니다. 해묘미. 자, 해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봄의 궤적을 그린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에서는 간목의 양간이 어머니 해수라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 간목은 묘라는 제왕제를 만나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다음에는 미토라는 고향입니다. 내 고향 땅에 가서 재충전의 기회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해가 올 적에 장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술충미라는 곳은 항상 그 나의 건강과 육체가 어떤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 지쳐 있었다면 이러한 그 건강과 육체를 진술충미에 있던 재생 창고를 이용해서 내 몸을 돌보고 살펴서 다음에 다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진술충미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술충미가 이제 보통 고향처죠. 그래서 각 오행의 고향처이기 때문에 그 고향 그리고 그 조상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보통 호적에 관련된 있는 일, 족보 정리라든지 그 무덤의 손질, 이장, 고향 땅, 보수, 정축의 행위가 됩니다. 즉 이제 화계살이라는 이런 글자들이 이제 사주팔자 명식에 배치되어 있다든가 대운, 연운, 월운 이런 식으로 운에서 찾아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술충미년생이면 꽃잎이 아름답게 개화되어 져버린 자리로서 조상의 흔적이 허물어진 자리나 업을 복구 수정하도록 태어난 인물로 선대 고향의 인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상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인연 그리고 고향 땅의 인연 그 다음에 동향인의 인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술충미가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실제 진술충미가 사주팔자에 없기 때문에 고향 땅 인연이라든지 또 조상의 인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운에서는 한번 온 것 같아요. 대운이 그 병술 대운이었던가 그 대운 때에 이렇게 조상의 업을 닦으라고 했는지 그때 제가 이런 명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뭐 조상의 업을 닦으라는 그런 운인 것 같아요. 이처럼 사주팔자 명식에 없다라 하더라도 운에서 이렇게 그 진술충미 글자가 화계작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러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용은 이제 화계살에 대한 이제 길작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다중성이다. 그리고 종합성이다. 복합성의 의미로서 여러가지 이제 일이 다중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브릿지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다중성, 종합성, 복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직업 분야에도 보통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뭐 종합 무슨 건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시장, 마트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다중성, 종합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종합적으로 뭔가 우리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가면 이것저것을 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나 마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술충미 작용들이 다 종합적인 것을 담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식 정보입니다. 지식 정보를 위한 반복적인 이런 행위는
이 학습 능력의 어떤 발달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의 금전이죠. 우리가 말하는 금전 물품의 보관 재생창이고, 또 무형으로는 지식, 정보, 건강의 보관 창고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이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금전, 물건, 물품, 금전을 보관하는 곳은 다 어디죠? 우리 쉽게 말하면 조그맣게 뭐 전당포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은행, 새마을 금고, 금고죠. 금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물품을 또 보관하는 것도 따로 있겠죠.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 건강, 그리고 지식, 내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의 보관 창고, 지식의 보관 창고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제가 많이 쓰거든요. 하드웨어, 그리고 뭐 USB 하죠. USB 그죠? 이거 메모리를 가장 최소한으로 지박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USB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식과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보관 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밀이 용이한 곳. 그래서 이제 이런 화개살 운이라든지 그리고 화개살 연생들이죠. 화개살 연생 띠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뭡니까? 아주 들키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숨기 좋은 장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실제로 뭐 성격이 조금 뭔가 남 앞에 드러내지 않는 식의 그런 마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일단 뭐 좋은 작용으로는 그렇게 비밀 보장이 용이한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말하면 뭐 텔레그램, 요즘 말하는 텔레그램 이런 데가 확실히 비밀 보장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보가 이렇게 맡겨져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장점으로 많이 이제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휴직은 복직되고, 휴업은 보급되고, 휴학은 복학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발판을 열기 위한 어떤 복직의 개념, 보급의 개념, 복학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이 장생에서 이제 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녀 간에 있어서는 이제 재기죠. 다시 이제 헤어졌던 남녀는 재기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들은 다시 재혼의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화개살자끼리 만나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화개살자끼리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운에서 이런 글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또 이런 재혼이나 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죠.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개살의 이제 흉작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과거에 앓았거나 다쳤던 질병과 부상이 재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또 재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재작년이죠. 무술년도 같으면은 올해 20년, 19년, 18년, 2018년도에 무술년이었죠. 무술년이 이제 화개살년입니다. 그리고 반환살 년이기도 하고, 월살이기도 하고, 그죠? 띠에 따라 틀린데, 그래서 공통상으로 이렇게 진술충미가 오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앓았거나 다쳤던 질병, 부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재발생된다라고 이제 보아졌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인 띠와 같은 화개살의 아이죠.
아이를 출생했을 때는 분명 그 부모는 그 이전의 상태에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기의 이전에 매사부진한 상태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화개살 아이를 놓으면 내가 그 부모가 과거에 어떤 매사 일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 엄마 아빠가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세 명이 모두 이렇게 화개살띠가 세 명이 되면 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나쁘다 좋다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그 화개살인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이전의 사건이 재발생됩니다. 또 과거의 일로 또 신경 쓰일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흉작용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흉작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내 팔자에 이런 글자들이 좀 귀신이거나 이랬을 경우 이런 일들이 대체로 좀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반복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면 보통 그 재시험입니다. 재시험으로 인해서 진로에 대한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이제 좀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바깥 세상입니다. 이 바깥 세상의 출입 제한으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술은 요 빠졌는데 술은 여기 병화가 임묘되죠.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지는 이제 임수가 임묘돼서 밤을 숨기는 자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주에 따라 좀 틀려지는데 술은 이제 주변에 사주명식에 화기가 다자해서 열기가 많게 되면 이 개술자는 이 빛을 태양을 거두어 넣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좋은 작용도 때로는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는 내 팔자에 수기가 물기가 너무 많다면 이 수분을 또 거두어 들이는 그러니까 용이 물을 빨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길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술과 지는 다자한 오행에 따라 내가 변할 수도 있고 그죠? 했기 때문에 변화무상한 인자다라고 우리는 보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화개살 운이 왔을지 어떤 대운이나 예눈 5월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운이 이제 찾아오거나 이제 사주 명식에 화개살 인자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단 모험은 절대로 건물입니다. 자, 여기 설명드렸죠. 큰 돈에 대한 욕심으로 불안한 금전 투자, 동업에 가담하거나 개인적인 금전 투자에 손대지 않는 것이 통상 개념이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금전 투자 동업 그리고 개인적인 금전 투자에는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화개살의 육친 인묘를 잘 살펴라. 특히 그 식상 인묘는 건강의 흉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식상을 인묘한다. 즉 이 식상은 나의 건강과 직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잘 싸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식상입니다. 그래서 식상 많은 분들이 보통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음식에 욕심이 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식상이 많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상의 인자를 많고 적가를 떠나서 사주명식에 식상이 있는데 이런 화계살이 있어서 인묘를 시키는 어떤 그런 작용인 거죠. 그래서 운에서 이제 또 이런 화계살이 와서 내가 잘 쓰고 있는 식상을 이 화계살 운이 오면서 인묘를 시켜서 굉장히 그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글자 작용, 어떤 글자 작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제 병화가 뜨고 목이 있고 병술 이런 걸 짜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보니까 이 식신이죠. 이미 이제 그 개술자라는 예를 들어서 화계가 되려면 연지가 범띠나 그죠? 범띠나 말띠, 이 개띠 년생들이 이렇게 수를 보게 되면 화계살을 월지에 들고 있습니다. 자, 월지 위에 바로 이제 식신이 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물이 이제 식신이 인묘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그 간목 여인들은 이런 식신은 나의 그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신들이 인묘되어 버리면 내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식신으로서 내가 강의 그리고 또는 교육 그리고 서비스 계통에 종사했다면은 그죠? 화계살이라는 그 운을 대운에 또는 세년에 만남으로써 내가 잘 쓰고 있던 직업 분야로 잘 쓰고 있던 부분이 인묘되면서 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건강 이런 부분들도 인묘가 돼서 건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이 나를 음흉하게 느낀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뭔 비밀이 그렇게 많노? 그리고 기중품과 돈은 어디다 숨겨 놓았노? 니만 알고 있지 말고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그 화계살이라서 비밀이 많습니다. 비밀. 그죠? 그 글자 자체가 또 그 뭡니까 숨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화계살이 토산수면 토 흙입니다. 흙. 그래서 흙 안에 모든 그 영양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를 받아들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화계살의 활용 분야입니다. 직업적으로 활용해도 좋은 거죠. 자, 보통 이제 학문과 그 학술 이런 부분, 학문과 학술 부분이 있고 교육, 연구, 개발. 그래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술, 예능, 그죠? 예술, 예능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종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 이런 부분에 그리고 치유와 웰빙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복지와 자선 사업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지 자선 사업은 다 이제 의료 부분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직업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도움한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실제 이제 한번 그 사주팔자를 한번 놓고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실제 그 화계사를 가진 명조입니다. 자, 이분은 10년 전에 그 사찰에 이제 입문을 했죠. 그래서 그 10년 전에 사찰에 입문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어디 목욕탕인가 그 목욕을 가셨다가 이게 발을 잘못 디뎌셔가지고 뒷머리를 다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치셔가지고 거의 그 식물 인간이 다 되셔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 팔자 주인공이죠. 이 팔자 이 주인공이 어머니를 한 9년 동안 모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이제 제대로 못 잡고 또 장가도 못 가고 이런 어떤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분은 저 대구 쪽에 큰 절에 이제 조계종이죠. 거기 간지가 좀 꽤 됐죠. 지금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다 돼 가는 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팔자를 보시면 이렇게 그 개술자가 있습니다. 그죠? 개술자가 이 화계살을 갖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화계살이 어떤 그 조상의 그 과오나 어떤 누명 그리고 업을 내가 닦아야 되는 대신 닦았고 또 조상의 업을 내가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진도 있습니다. 그죠? 요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진과 술이 진술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이 겁재가 됩니다. 겁재, 진, 겁재의 술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토, 술토가 자기 그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큰 형하고 작은 형 그리고 큰 누나 작은 누나에서 본인 배 빼고 사형제 자매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술충 이런 것들이 형제들에 대한 어떤 그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작은 형도 이제 그 머리를 다쳐서 세상을 등졌고 그리고 또 저 작은 누나는 이제 정신이 좀 이상이 생겨서 정신 이제 병원에 가 이제 있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진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그 화계살 공부하면서 다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진사라는 것은 그 지망살입니다. 그래서 이 지망살이 상당히 조금 그 가족 식구들이나 본인의 어떤 진로 발전을 저해하는 인자가 이 진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사도 지망도 종교나 철학이나 그 외에 이제 그 봉사하는 어떤 활인업 직업을 가지면 이 진사를 잘 쓴다라고 보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진사라는 것은 이제 이 묶어 놓기 때문에 어떤 큰 발전을 이루는데 좀 저해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하계살을 가진 팔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토가 토 있어서 좀 강한 팔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술, 개강, 경진, 개강. 개강살이 이렇게 있어서 한때 이제 그 육군 하사 출신이죠. 하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이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집을 문 잠긴 열어준다든지
또 차운을 따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이런 진사라는 그 라망사라고 이제 연관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라망살이라는 것이 이제 땅의 그물이지 않습니까? 땅의 그물인데 그 그물을 잠겨져 있는 그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열쇠고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잠겨져 있고 묶여져 있고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거나 또 잠그거나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진사 라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분야의 열쇠 키 같은 분야의 일들로 잘 쓴다 이렇게 보아주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최후의 이제 마지막에 스님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계살에 관련해서 실제 명식을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화계살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그리고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해운동국이었습니다.